당신은 인생이 정체된 것 같은데 주변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큰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변화의 숨겨진 원칙을 탐구하고 어려운 파도를 관리하는 방법부터 각 노력 속에서 기쁨을 찾는 법까지 알아볼 것입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단순한 생존 기술이 아니라 성공과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당신은 인생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씨앗의 법칙은 단순히 노동과 수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와 끈기 있는 투자에 대한 생생한 증거입니다. 씨앗이 싹트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양을 준비하고 물을 주고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이 과정은 서두를 수 없는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결과는 오직 노력과 인내가 함께할 때 지속 가능한 결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씨앗을 심으면 내일 바로 수확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성급함은 모든 성공이 시간과 진정한 노력을 대가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인내심 없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게 되어 결국 끈기 있게 끝까지 도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달콤한 열매를 놓치게 됩니다. 삶은 씨앗을 심고 기르는 과정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며 먹거리를 마련할 때 그들은 아주 잘 알았습니다. 수확을 원한다면 먼저 씨앗을 심고 정성스럽게 돌봐야 한다는 것을요. 그러나 현대 사회는 이 점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빠른 결과만을 원하며 작은 것들의 중요성을 무시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열심히 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설거지와 같은 사소한 일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큰 성공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핵심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최고가 된다면 당신은 스스로 가치를 입증하게 되고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삶은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며 차근차근 큰 성공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삶은 단순히 조건을 걸어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메리나 프랭크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얻어야 승진, 높은 급여, 일하는 태도를 바꾸겠다고 생각합니다. 젠도 마찬가지로 상황을 탓하며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들도 소비자들에게 미리 돈을 쓰도록 유도하며 편안함을 주지만 그 뒤에 따라올 결과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진정한 법칙은 간단합니다. 쉬운 결과는 없으며 모든 결과는 그에 앞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을 때도 모든 씨앗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씨앗은 상하거나 새와 개미에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결과가 항상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이런 불운을 탓하기보다는 실패를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은 끊임없는 탐구와 실험의 여정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실패와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진실한 친구 몇 명을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훌륭한 직원을 찾기 위해서는 수십 명의 지원자를 면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충성스러운 고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전에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노력이 즉각적인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찾기 위해 여러 음식을 시도해야 하는 것처럼 때로는 불완전함을 감내해야 합니다. 친했던 사람들이 멀어지고 성공하지 못한 아이디어와 맞지 않는 직원들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개미에게 끌려가는 곰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생이 막혀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충분한 마음과 노력을 투자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운동하고 공부하며 관계를 쌓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삶은 인내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삶은 에너지가 순환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당신이 얻는 결과는 당신이 투입한 것의 반영입니다. 만약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노력과 결정이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할 때 더 이상 스스로를 희생자로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보며 왜 그들이 쉽게 승진하거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인과 법칙이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성과가 쉽게 얻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원칙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작용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바라고 노력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삶은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한 것들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로즈는 돈과 보석을 사용해 여성을 유혹하지만 떠나버리면 그들이 탐욕스럽다며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가 화려한 것들을 미끼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물질에 끌리는 사람들만 끌어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키앤디는 돋보이기 위해 매혹적인 옷을 즐겨 입지만 남자들이 그녀의 몸만을 주목할 때 불쾌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의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과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의심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때입니다. 사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며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삶은 사실 끝없는 도전과 발전의 연속입니다. 모든 성공과 실패는 자연의 법칙을 반영합니다. 이 점을 이해할 때 우리는 모든 일이 순서와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향상시킨다면 당신이 마주할 도전의 규모도 점점 커질 것입니다. 작은 단계에서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더 큰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치 학년이 올라가며 발전하듯 1학년에서 2학년, 그리고 3학년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법칙은 분명해 보일 수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멀리 나아가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삶이 주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삶은 종종 작은 일들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프랭키는 매달 자동차 할부금을 갚기 위해 애쓰면서 20년 동안 일해도 저축한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100만 달러만 있다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가장 작은 금액부터 관리하고 저축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먼저 10달러를 모으고 그 다음에 100달러 그리고 1000달러로 차근차근 늘려가는 겁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고 활용할 때만 더 큰 금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거리의 바에서 노래를 부르며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공연하는 날을 꿈꿉니다. 그녀는 많은 관객이 있어야만 자신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지만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녀가 큰 관객을 얻기 위해서는 단 6명의 관객 앞에서도 빛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기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때 점점 더 큰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6명의 관객이 12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언젠가는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노래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처럼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삶에서 우리는 종종 큰 것을 갈망하면서도
모든 성공이 작은 단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보험 사업을 하는 짐은 작은 사무실과 직원 1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활용하여 구축하기보다는 그는 불평하며 직원 10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꿈꿉니다. 그러나 직원 1명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더 큰 팀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모든 발전은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가치를 발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가진 자원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면 미래가 더 나은 것을 가져다 줄 리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적일 때만이 우리는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희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우주는 진정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보답하며 핑계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작은 기회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잡을 수 있다면 커다란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 지루하다고 느끼고 활기찬 삶을 사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사실 그들도 아주 작은 걸음에서 시작하여 지금의 흥미로운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결정을 내릴 때 너무 까다로워서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더 나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왜 그 작은 기회를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경험해보지 않을까요? 그 작은 기회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큰 기회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큰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가장 작은 기회라도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 마코드는 그의 친구 니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니크는 두 손에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이민을 왔고 영어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설거지 직업을 구할 때 면접을 보기 전에 스스로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타일 하나하나를 반짝이도록 닦았습니다.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니키의 성실함에 놀라 그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샐러드 요리사 자리가 비었을 때 니크는 그 기회를 잡아 요리사로 승진했고 이후 점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때때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큰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작은 노력들이 더 큰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삶은 때때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작은 기회일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신뢰를 쌓고 더 큰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도록 만듭니다. 모든 것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해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개구리와 물통에 대한 우화는 우리가 작은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만약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즉시 위험을 감지하고 뛰쳐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차가운 물에 넣고 천천히 물을 데우면 개구리는 서서히 온도에 적응하면서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끓는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생에서의 변화는 대부분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너무 늦었을 때야 깨닫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 깊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고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 갑자기 몸무게가 20kg 늘었다면 당연히 당황하며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몸무게가 매달 1kg씩 천천히 늘어난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10 더 쓰는 것이 한 번이라면 별일 아니겠지만 반복되면 결국 큰 구멍이 생겨 파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실 파산, 비만, 이혼과 같은 큰 사건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작은 실수가 반복되며 쌓인 결과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폭발할 때가 되면 우리는 그동안의 작은 경고 신호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축적되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은 서서히 쌓여가며 물이 계속 흘러 바위를 깎아내는 것처럼 변화합니다.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지 않으면 그 흐름에 휩쓸려 반응할 틈도 없이 변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작년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재정적으로 안정적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삶은 결코 정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뒤처지거나 그 두 가지 중 하나뿐입니다. 자기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낼 수 있다면 이후에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큰 일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훈련이라는 단어가 쉽게 들리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훈련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치과에 가거나 복통을 겪는 것만큼 불쾌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삶을 바꾸는 요소입니다. 인생은 단기적인 즐거움과 장기적인 성과 사이에서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매일 작은 행동에서의 규율, 예를 들어 TV를 보는 대신 공부하는 선택은 미래에 더 나은 기술과 지식을 쌓는 기초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3번 운동하는 습관은 일시적인 활력을 넘어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기반을 다집니다. 심지어 하루에 $10를 절약하는 작은 습관도 불필요한 소비 대신 이를 모은다면 나중에 큰 목표인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고 꾸준한 행동들이 모여 당신이 원하는 삶과 지속 가능한 성과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훈련은 강한 의지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신이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빚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유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목표의 가치를 깨달을 때 저축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가벼운 행동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왜 전문 지식을 향상시키고 싶은지 명확히 인식한다면 공부는 자기 발전에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자기 훈련을 충분히 실천하면 당신은 완전히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되어 다른 사람이 규칙이나 압박을 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규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훈련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게 되며 그들의 통제에 쉽게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훈련이 결여된 사람들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법적 처벌을 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질서와 조직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자연을 보면 모든 것이 특정 원칙과 체계에 따라 구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꽃이 피고 오렌지가 자라며 벌집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자연은 필요한 것만을 남기고 가치 없는 요소를 제거하여 균형과 조화를 유지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목표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과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고 온전하게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인생의 일정한 질서를 만들고 유지해야 합니다. 질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견고한 기반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일터가 어지럽더라도 체계적인 혼돈이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플래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뇌 수술을 하는 수술실이 붕대, 메스, 약병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혼란스러운 상태라면 어떨까요? 그 상황에서 수술 의사가 걱정 마세요. 여기 약간 어지럽지만 저희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디서든 일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명확한 시스템과 조직이 존재합니다. 소방관은 헬멧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구급차 운전자는 항상 열쇠가 어디 있는지 확인합니다. 혼란 속에서는 아무것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자라고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정돈과 조직이 필요합니다. 주변 환경이 깔끔하고 정리되어 있다면 이는 긍정적이고 균형 잡힌 내면 상태를 반영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어지럽다면 삶과 생각에서도 균형과 안정이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공간을 정리하세요. 그 공간엔 당신이 어떻게 삶을 조직하고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노력도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결과가 즉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말이죠. 예를 들어 영하 50도에서 얼음 덩어리를 끓인다고 상상해보세요. 많은 열량을 소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얼음은 여전히 같은 상태를 유지하며 마치 모든 수고가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0도에 도달하면 녹기 시작하고 우리가 쏟은 모든 에너지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열을 가하면 일시적으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물이 100도에 도달하면 끓기 시작하고 증발합니다. 이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발전하거나 목표를 추구할 때 많은 경우 결과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변화는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쌓이고 있으며 그저 폭발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과정에 대해 확신을 잃지 말고 일시적인 결과의 부족으로 인해 낙담하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종종 인생을 점수를 매기는 게임처럼 생각합니다. 제 모든 노력이 기록되는 곳이죠. 집을 정리하고 책을 쓰고 힘든 시기에 친구를 도와주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모든 행동은 제가 스스로 점수를 쌓는 방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가 보상을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점수를 쌓아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여정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즐거움은 보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 작은 노력이 점차 쌓여가는 모습을 보는 데서도 옵니다. 가끔은 제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인생은 저에게 예상치 못한 보상을 안겨줍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흥미로운 제안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제 이름으로 온 수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저에게 인생이 단순한 최종 목표만이 아니라 그 여정에서의 흥미롭고 예상치 못한 경험들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인생은 하나의 파도처럼 진행되며 각 파도는 새로운 사건과 경험을 가져옵니다. 소리 파도, 빛 파도, 지혜의 파도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파도는 가족 내의 기복부터 결혼식 초대장 또는 차량 수리와 같은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상징합니다. 삶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달에 지출이 없으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된다면 이후 다가올 어려운 파도를 위해 저축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전에 이러한 파도를 경험했다는 것을 떠올리면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게 마련이며 마치 파도가 해안에 부딪힌 후 물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준비와 인내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모든 것이 파도처럼 일어납니다. 자연은 계절이 교차하고 파도가 밀려오고 다시 멀어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회에서도 물가 상승률과 고용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 사람들은 변화가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법칙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변화에 불만을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법칙의 예로 우리가 배운 자연 선택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색 들판에 사는 초록색 딱정벌레는 색깔을 바꾸지 않으면 곧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사라질 위험에 처합니다. 자연의 가혹한 법칙은 변화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적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존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유연성을 유지하고 변화를 수용하며 이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적응력은 단순한 생존 기술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여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여는 열쇠입니다. 비즈니스 분야에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때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1927년 워너 브로스의 회장인 해리 워너는 영화에서 배우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IBM의 토마스 왓슨은 전 세계적으로 단 몇 대의 컴퓨터만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77년에는 디지털 이퀴프먼트 코퍼레이션의 회장인 켄 올슨이 집에 컴퓨터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것들이 내일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미래의 가치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삶에서 하나의 상수입니다. 잠시 집을 떠나면 자녀가 성장하고 달라진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변화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변화가 가져다주는 기회를 활용하는 법을 압니다. 그들은 명확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며 다가오는 5년이 지난 5년과 똑같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여정이며 이 흐름을 파악하는 사람만이 자신에게 풍부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